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88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지중미술관입니다. 지중미술관을 처음 보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전 제가 경험했던 미술관들은 미술 작품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중미술관은 3명의 작가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몇 개 작품만을 상설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쇼크 자체였다니까요. 지중미술관은 2008년에 처음 답사를 하고 11년이 흐른 2019년에 다시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내부의 사진을 못 찍게 하기 때문에 짜증은 많이 나지만 도리어 그래서 그 감동이 더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정신병원 구속복 같은 복장의 직원들이 수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잡았는데 2019년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내부 미술품은 찍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지중미술관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중미술관은 베네스 하우스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스 하우스와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위치하고 있고 바로 근처에 이우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먼저 지중미술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티켓 오피스로 가야 합니다. 처음 답사를 갔을 때 티켓 오피스 바로 안쪽에 미술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도는 나중에 뮤지엄 산에서 거의 똑같은 디자인 티켓 오피스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뮤지엄 산을 처음 답사 갔을 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건 나중에 뮤지엄 산을 소개할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중미술관 티켓 오피스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죠? 정말 정신병원의 환자 구속복 같은 디자인이라니까요. 2008년에는 일정 인원이 모이면 미술관 관람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그렇게 여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하지 않고 티켓을 끊고서 바로 미술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미술관 가는 길을 한번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볼까요? 여기가 바로 티켓 오피스고요. 저쪽 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008년 때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중미술관까지 가는 길이 그냥 차도였거든요. 그냥 차도 그냥 찡찡 지나가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갔을 때는 지중정원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 옆길을 통해서 미술관을 가도록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아까 전 구글 스트리트 뷰로 갔던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중정원은 모네의 그림에 나오는 연못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 모네 그림의 느낌이 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중정원을 지나면 이제 진정한 지중미술관 정문이 나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기가 지중미술관 정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중미술관 주출입구는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참, 나오시마의 안도 미술관 정문 디자인은 이 디자인을 시그니처로 쓰고 있습니다. 이우한 미술관도 비슷하거든요.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지중미술관 출입구가 나옵니다. 2008년 갔을 때는 날씨가 더워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뚜벅이었거든요.
지중미술관은 완전히 땅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외부를 보여드릴 것이 이거와 나중에 보여드릴 지중미술관 카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건 제 카메라로는 불가능해서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항공사진을 구했습니다. 정말 다 땅속에 묻혀져 있죠. 이쪽이 바로 지중미술관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는 큰 가벽이 앞에 있고 지중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주진로 입구가 뒤에 있습니다. 주출입구를 들어가면 사각형 중전으로 가는 진입로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지중미술관의 주출입구입니다. 관람객이 없을 때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이 길이 바로 사각형 중정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 끝쪽에 빛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사각형 중정의 입구입니다. 지중미술관은 베네스 하우스 오발만큼 안도의 허세가 가득한 작품입니다. 사각형 중정에는 풀들이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사각형 중정의 내의 계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풀들이 가득한 중정은 은근히 힐링이 됩니다. 뭐랄까, 단순함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저기가 아까 전 처음 사각형 중정을 보여드렸던 오픈 공간입니다. 이렇게 오픈벽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입구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스마트폰만 아니면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아깝네요. 여기의 노출 콘크리트 느낌은 모형을 만들 때 쓰는 폼보드가 주는 느낌을 그대로 현실화한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각이 잘 살아 있습니다. 덕분에 이 계단이 가지는 사선의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때 갔을 때는 오후였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더운 만큼 하늘빛도 선명했습니다. 정말 햇빛이 단순한 사각형의 중정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 입구로 나가시면 지하 1층 로비와 기념품 샵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로비와 기념품 샵입니다. 이쪽은 외부로 오픈되어 있는 전면 유리창이 있는데 내부에 직원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로비와 기념품 샵입니다. 여기서 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중미술관과 나오시마를 소개하는 책과 안도 관련 책들 조금, 그리고 엽서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가는 입구는 저쪽입니다. 바로 이 길이 미술관 본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중미술관의 최상층이 지하 1층이고 여기 진입로는 위가 막혀지지 않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본 전시장이 모여있는 삼각형 중정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이 길이 본 전시장으로 가는 길인지 좀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각형 중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9년에 갔을 때는 하늘이 좀 흐렸는데 2008년에 갔을 때는 하늘이 파란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로 오픈된 진입로 공간이 끝나면 다시 덮인 진입로 공간이 이어지고 끝쪽에는 휴게실과 같은 공간과 삼각형 중정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 끝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휴게실이 있고 저 우측에 있는 입구가 삼각형 중정을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휴게실입니다. 아까 전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화장실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공간 위쪽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창이 하늘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중미술관의 안도 건축을 소개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만 사실 그냥 휴게실에 불과한 공간이죠. 자, 이제 삼각형 중정을 내려가는데 여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휴게실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엑소노메트릭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기가 지하 1층 휴게실 공간에서 나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으로 나오셔서 바로 들어가는 저 입구는 지하 2층이 아닙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면 안쪽에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내려가서 저 입구로 나와서 저 계단을 내려가면 저 입구가 바로 지하 2층 입구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일단 이쪽은 지하 1층에 나왔을 때 처음 보이는 삼각형 중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하 1층에서 나와 삼각형 중정의 첫 번째 외부 계단을 걸어서 나오는 입구로 들어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저도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서 콘텐츠 만들면서 고생했다니까요. 이쪽으로 나오면 이런 삼각형 중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위의 계단은 지하 1층에서 나와 삼각형 중정에서 처음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리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시면 본격적인 미술관의 본 전시장이 나옵니다. 지하 2층에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 3개와 클로드 모네의 작품 3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터렐의 작품을 살펴보실까요? 이쪽에 있는 것이 오픈 필드가 있는 공간이고 이쪽이 오픈 스카이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하 2층 전시장의 전실입니다. 저쪽이 삼각형 중정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면 먼저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픈 필드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면 바로 이 오픈 필드 작품으로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중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작품을 오픈 필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작품은 간스필드 시리즈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터렐의 작품 전체 시기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공간을 들어가는 기분은 제가 어느 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존재인 내가 2차원의 평면적인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터렐은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미술사 등을 전공했죠. 그래서 터렐은 애초에 해화나 조각 같은 작품들을 제끼고 대신 빛을 활용하여 공간을 창조해 전혀 새로운 미술 작품을 우리들 눈앞에 선사를 했습니다. 이 오픈필드 공간 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간적인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면 공간의 모서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푸른빛의 도화지 속에 자신이 던져져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사진에서는 여기 모서리가 보이시지만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간의 끝은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뚫려져 있고 위아래로 좌우로 넓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들어가시면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만 여기 있어도 어지럽던데 직원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버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픈 필드를 나오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진짜 터렐의 대표적인 오픈 스카이의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오픈 스카이 공간의 열린 하늘 천창 부분입니다. 터렐은 전 세계에 75개의 오픈 스카이 공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이 오픈 스카이 공간을 보았습니다. 2008년에는 이 공간이 터렐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안도가 이 공간을 설계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터렐이 이 공간 자체를 디자인하고 섬세한 디테일까지도 모두 디자인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이 공간에서 한두 시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겠는데 항상 저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서요. 터렐의 하늘 공간에서 가장 놀라운 디테일은 저 하늘로 열려져 있는 창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로 열린 창은 마치 천장에 걸려져 있는 사진 액자처럼 진짜로 평평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으로 저렇게 열려있는 하늘 천창을 하려면 옆에서 천장 슬라브의 두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터레르 오픈 스카이는 옆에서 그 슬라브의 두께가 보이지 않고 그냥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참, 여기 하늘 공간은 위에 유리창 없이 정말 뻥 뚫려져 있습니다. 지중미술관에서는 일몰 시간 이후 이 하늘 공간에 뚫려져 있는 천창을 막고서 이렇게 조명쇼를 한답니다. 한 번에 35명밖에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보고 싶은데 아주 큰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보기 힘들겠지요. 한국에도 뮤지엄 산에 터레르 오픈 스카이 작품이 있는데 여기도 야간 조명쇼가 있을까요? 지중미술관에는 터레르 초기 작품 시리즈인 아프람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람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프람의 청색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프람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게 빛이 나오는 조명기구가 아니라 강력한 빛을 투사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간즈필드도 오픈스카이의 조명쇼도 모두 터렐이 빛을 투사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수법을 창출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은 지하 2층의 이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미술관의 클로드 모네 전시장도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간접 조명을 통해서 이 공간 전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말 모네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일본인들은 모네 작품이 있는 미술관을 최고로 친다고요. 미국인들이 잭슨 폴락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을 최고로 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모네의 공간이 어쩐지 아까 전 보여드린 터레르 간즈필드 공간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도 슬리퍼로 갈아 신고서 구경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모네 전시장의 바닥은 매우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자이크 타일로 바닥에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줄눈이 있겠지요. 아마 백색 돌을 쪼개서 그걸 촘촘히 바닥에 박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터렐과 모네의 작품을 다 보시면 아까 전 신발을 갈아 실었던 전실로 가고 그쪽에서 삼각형 중정의 내부 램프, 즉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저 계단으로 내려와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와도 되지만 그런데 삼각형 중정의 내부 공간은 포기할 수가 없죠. 처음 이 공간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삼각형 코너에 지지대 없이 저 공간을 저렇게 뻥 뚫어 놓을 수 있는지를요. 이 삼각형 중정의 안쪽 내부 경사로를 따라서 길게 찢어져 있는 저 창은 사람 머리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높이로 찢어져 있습니다. 건축대학 다녔을 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교수님이 절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중미술관의 동선은 정말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이렇게 놀라운 공간적 디자인을 배치함으로써 여기를 찾은 관람객들이 그 어려운 동선에 지치지 않고 미 미술관을 즐겁게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각형 내부 경사로의 끝 지점입니다. 여기에 다다르면 삼각형 중정의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지하 3층에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을 보기 전에 삼각형 중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갈까요? 삼각형 중정에서 역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마치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뚜렷하게 삼각형 중정 외부를 찢어 놓은 저 뚫린 긴 창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 긴 창이 그냥 삼각형 중정 전체를 따라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삼각형 중정의 두 면만 찢어진 저 긴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삼각형 중정의 열린 하늘에서 들어온 햇빛이 저런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저 정도까지 안도가 생각을 해낸 것일까요? 사각형 중정과 달리 여기 삼각형 중정은 중정을 거닐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돌이 좀 큰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과 대비되는 삼각형 중정도 정말 멋지죠? 역시 햇볕과 그림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는 노출 콘크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시장인 지하 3층의 월터 드 마리아 작품을 보러 갑시다. 월터 드 마리아 작품도 자연 태양광이 내부로 들어와 내부 조명을 대체합니다. 그 지하 3층의 전시장의 천창이 바로 이쪽입니다. 사실 이 공간이 지중미술관에서 가장 큰 전시장인데 개인적으로는 터렐의 작품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월터 드 마리아가 터렐처럼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가는 아니기에 이 지하 3층 전시 공간 디자인은 안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하 3층의 이 공간이 허접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터렐의 공간 예술이 그만큼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여기는 내부에 들어가는 햇빛에 따라서 많이 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참, 참고로 월터 드 마리아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설치 미술가입니다. 이제 전시장은 다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공간은 이쪽에 있는 지중미술관 카페밖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2008년 답사로 왔을 때는 저 포함해서 4명이 답사로 왔는데 지중미술관은 큰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다른 한 명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지중미술관 내부를 찍었습니다. 직원을 피해서 잘 찍었는데 내부에 CCTV가 있는지 갑자기 직원이 나타나서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막 따졌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이제 스마트폰을 막을 수 없게 되었네요. 카메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벗어나서 여기 지중미술관 카페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놀란 가슴. 그래도 아름다운 나오시마의 앞바다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카페 앞에는 산의 경사에 따라서 데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야외 천막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시간만 있었으면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시 말하지만 전 항상 시간에 쫓기어 다닙니다. 지중미술관은 제가 알고 있었던 미술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볼만한 미술관이고 안도의 건축적인 역량이 만개한 작품이고요. 아직도 나오시마의 컨텐츠는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